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한상원 아나운서가 휴가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스포츠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인범이 빠진 중원의 새 조합과 20개월 만에 복귀한 조규성의 활용이 눈길을 모으는 경기인데요. 경기는 현재 0대0으로 두 국가 아무도 골을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볼리비아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축구 기자들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이번 겨울 자유계약 선수 시장 최대어로 꼽힌 유격수 박찬호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들이 KBO 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박찬호와 두산 구단은 4년간 총액 80억 원 규모의 계약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옵션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되는 대로 계약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전을 앞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유지현 감독이 내일 경기의 선발 투수로 곽빈을 예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가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3년 연속이자 통산 4번째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선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2년 연속이자 통산 3번째 MVP에 선정됐습니다. 프로농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정관장의 유도훈 감독이 고려대 3학년 가드 문유현을 지명했습니다. 형 문정현에 이어 문유현도 전체 1순위로 프로에 지명되면서 KBL 사상 최초의 신인 드래프트 1순위 형제가 탄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최종 예선에서 음바페가 개인 통산 400골 고지에 오른 가운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축구 대표팀이 현재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30여 분 가까이 흐른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 30분이 막 지났는데요. 스코어는 0대0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득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의 헤더 그리고 전반 중반에 이강인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모두 볼리비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 기회는 날아갔고요. 볼리비아는 또 이제 우리 수비에서 우리의 공격을 수비한 뒤에 아주 날카로운 역습으로 또 우리 대표팀이 괴롭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변수가 참 많았었습니다. 어떤 라인업으로 선수들을 구성할지 얘기도 많이 나왔고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중원에서 좀 결혼이 많았습니다. 황인범 선수, 백승호 선수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모두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특히 이제 3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3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4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서고 2선에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중원에는 김진규, 원두재 선수가 섰고요. 그리고 4백에는 중앙에 김태현, 김민재, 왼쪽에 이명재,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 그리고 골키퍼도 김승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네. 자, 월드컵에서도 주전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변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괜찮을까요? 네, 뭐 각 포지션에서의 조합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선수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삼선 조합이 좀 급선무였는데 오늘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드의 원두재 선수 그리고 그 파트너로는 이제 김진규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진규 선수는 이미 9월 열렸었던 미국 멕시코와의 원정 평가전 때도 황인범 선수의 공백을 또 잘 메웠던 선수다 보니까 선택을 했고 원두재 선수는 지금 그 홍명보 감독이 3차 예선 동안 굉장히 신임했었던 박용우 선수가 지금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북중미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명의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두 선수의 조합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1월 A매치 2연전의 관전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조규성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명보 감독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선발로는 출전 안 했죠. 네, 선발로 출전하진 않았고 조규성 선수가 그냥 대표팀에 오지 못했던 게 아니라 거의 1년이 넘게 뭐 수술과 또 감염과 재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너무 큰 부담을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톱에는 뭐 오영규 선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왔고 오영규 선수나 아니면 조규성 선수는 후반에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는 아니어도 가나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조규성 선수의 헤더 이런 걸 좀 기억하게 되잖아요.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었었죠. 결과는 우리가 2대3으로 패했지만은 당시 엄청난 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규성 선수의 멀티골이 중요했고 그 장면에서 또 이강인 선수의 황금 왼발 크로스에 이은 또 조규성 선수의 아주 타점 높은 헤더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선수의 어떤 그런 조합들, 특히 최근 대표팀이 최전방에 이런 조규성 선수와 같은 힘과 제공권에서의 어떤 강점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확실한 스트라이커보다는 좀 손흥민이라든가 오영규 이런 선수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9번 스트라이커의 어떤 활약도 우리가 아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조규성 선수는 일단 오늘 경기는 교체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은 좀 흐름을 볼 때는 가나전 때는 홍명보 감독이 확실하게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와의 케미도 좋은데 또 오영규 선수와 붙여놔도 케미가 좋아서 어떤 조합인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가나전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장 분위기를 저도 아직 떠올리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선발 되느냐, 선발로 뛰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지금 뭐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오영규 선수한테 엄청난 어시스트를 해줬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흘러나온 공을 엄청난 슈팅으로 연결한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공격수가 누구든 간에 맞춰줄 수 있는 선수가 된 것 같고 이제 뭐 오영규 선수도 이강인 선수 패스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고 공격수들도 그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오늘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 경기장 추워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 네, 최근에 또 이제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온도가 영상 7도거든요. 네. 아마 뭐 경기를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관중들도 굉장히 좀 쌀쌀한 날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날씨에는 좀 근육이 긴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역시 지금 우리 대표팀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박용우 선수의 큰 부상 소식으로 인해서 역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는 점도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가 걱정인 이유가 또 있는데 사실 이 관중분들도 추우면은 잘 안 오게 되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일단 예매는 3만 장이 넘게 됐다고 했는데 네. 이 공식 관중 집계는 후반전에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일단 그리고 관중을 비추는 카메라가 밑에 이제 관중이 꽉 찬 부분만을 좀 잡고 있어서 아직 어느 정도 왔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를 감안해도 3만 장이 넘게 예매됐으면 적어도 2만 명, 2만 9천 명, 3만 명은 넘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경기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관중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대표팀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은 만원 관중은 뭐 자연스럽게 깔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난 3차에서 마지막 경기였던 이제 쿠웨이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표팀 경기가 계속 만원 관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열렸었던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절반도 못 채우는 2만 3천여 명의 관중들로 인해 가지고 좀 축구계 전체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 종목, 스포츠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최근에 이 대표팀을 향한 관심과 응원의 열기가 많이 식은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선수들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뛰겠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각오를 다졌는데요. 자, 오늘 경기 내용 지금까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반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볼리비아의 왼쪽 공격이 좀 불을 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하면서 득점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고 불안정성보다 완벽한 기회 갔을 때 골을 넣었다면 좀 더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의 축구 평가전 현재 아직도 양팀 다 골을 넣지 못하고 0대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인범 선수가 빠진 이 중원을 어떤 선수들의 조합으로 꾸릴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새로운 조합 지금까지는 어때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황인범 선수가 지난 9월 이제 미국 원정 당시에도 부상으로 해서 합류를 하지 못했고 올 2025년만 따져도 지금 세 번째 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상 빈도가 좀 잦아지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과연 이제 월드컵 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 대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이전에 치렀었던 3-4-2-1 전형에서는 김진규 선수가 볼 터치도 많이 하고 이제 끌고 나가는 플레이도 많았는데 오늘은 좀 중원을 거치는 플레이보다는 앞선에 있는 손흥민이라든가 황희찬 선수를 좀 활용하는 공간 쪽으로 네네. 길게 찔러주는 패스를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중원이 뭔가 이제 경기를 조립한다는 느낌보다는 수비하는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황인범 선수가 없는 중원 자원에 대안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카스트로프 선수거든요. 근데 또 같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거친 반칙 이슈가 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가 좀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도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요? 네, 본인도 조금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뭐 퇴장을 얻게 하겠다. 사실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도 거친 도전이긴 했지만 네. 일부러 헤아려는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카드를 받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선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카스트로프 선수는 사실 중원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 위에서도 활약할 수 있어서 네. 쓰임을 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A매치가 3백이 또 가동될지가 궁금했는데 4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홍명보 감독이 지난 그 10월까지 그러니까 7월 동아시안컵부터 시작해서 A매치 7경기 연속 3백에 기반한 이제 전술을 가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는 3백이 플랜 A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홍명보 감독은 조심스럽게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홍명보 감독이 4-2-3-1 기존에 이제 쓰던 주력 전술을 가동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볼리비아의 전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하게 될 3포트나 4포트의 전력에 해당되는 팀이거든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좀 승리를 가져가야 될 때는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하고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제 4-2-3-1 전형을 좀 준비하는 것 같고 1포트나 이제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전력상으로 좀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많이 썼었던 최근에 많이 썼던 3-4-2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가나전 때는 우리가 또 3백을 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11월 A매치가요 어쩌면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유청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 평가전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득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대한민국 볼리비아 0대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전반 격리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텐데 지금 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측면에서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이제 선수가 나가는 것을 공을 잡지 못하고 강력하게 태클을 하면서 이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네. 그 장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제 볼리비아 벤치 앞이어서 아이고. 볼리비아 이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큰 충돌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11번 페르난도 나바 선수가 지금 무릎을 부여잡고 경기장에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후반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후반에는 선수 구성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방 쪽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고 있는데 공의 키핑이라든가 혹은 이제 동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템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희찬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는 결국 동선이 어느 정도 또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격 조합적인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오영규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거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원 쪽에서의 지금 세컨드 볼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공격 찬스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도 세컨드 볼을 좀 점유해야 다음 플레이를 만들고 2차 공격을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볼리비아가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역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투입도 한번 후반전에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피파 랭킹 때문에 가나전까지 2연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피파 랭킹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월드컵이 조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네. 4포트까지 있습니다. 조추첨을 할 때. 근데 한국이 2포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순위가 떨어지면 3포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볼리비아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한국이 피파 랭킹 22인데 볼리비아가 76위, 가나가 73위이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다면 점수가 깎일 수 있어요. 근데 네. 23위 에콰도르와 24위 오스트리아가 한국과의 이 피파 랭킹 포인트가 10점이 채 나지 않습니다. 아하. 호주도 84점이고 한국이 93점이기 때문에 네. 얼마 나지 않아서 이번 경기를 둘 다 잡지 않으면 포인트에서 지쳐지면서 뒤로 갈 수 있다. 네. 하마터면 포트 3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승리도 2연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왜 포트 2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 3로 가면 포트 1의 팀들을 정말 잘하는 팀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확률의 싸움입니다. 네. 포트 1에는 사실은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의 팀들 그리고 이제 개최국의 이점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 2에 있는 또 그에 준하는 강팀들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포트 2로 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물론 포트 3에도 알제리를 비롯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약팀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포트 2를 수성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죽음의 조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 다시 드리지만은 확률의 싸움일 뿐이고 그래도 최대한 좀 좋은 조건에서의 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포트 2로 가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피파 랭킹 22위고 이 순위를 유지하면 포트 2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지금 포트 2가 23위까지인가요? 24위까지인가요? 일단은 23위로 되어 있는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3위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 자, 볼리비아나 가나가 최정예 면배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피파 랭킹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좀 이제 승리
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파 포인트를 계속 누적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피파 랭킹 23위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이번 11월 일정을 마치면은 내년 3월밖에는 이제 월드컵 직전의 경기들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뭐 4경기에서 한 5경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한 경기 한 경기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 테스트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여기서 과연 어디 부분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일단 홍명보 감독은 결과가 조금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면서 이 피파 랭킹을 지키면서 포트2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반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하프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유청 기자가 전반전 경기를 혹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반 초반에는 한국이 좀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얻어난 코너킥 상황에서 한 번은 이재동 선수가 다이빙 헤더를 했고 또 한 번은 코너킥을 짧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찔러준 공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강인 선수가 슈팅했는데 이마저도 골키퍼에게 선방이 좀 막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한국이 조금 경기를 압도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이제 반칙을 당했던 나바 선수가 왼쪽 측면을 해집기 시작하면서 전반 중반 이후에는 경기가 좀 백중세가 됐고 오히려 한국이 좀 몰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또 중심을 잡은 입장이었지만 서우정 기자 아까 얘기했지만 세컨드 볼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다툼 가운데서 볼리비아가 공을 많이 따내는 점은 후반전에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도 아시아 지역은 월드컵 예선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이 본선에 참가하는 아주 초대형 규모로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 지역에 주어지는 월드컵 의 참가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4차 예선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가 또 본선행에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실패한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5차 예선을 치르고 여기에서 승자가 이제 3월에 열리는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또 가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렸었던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라크의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어허. 좀 홈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랬던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닷새 뒤에 열리게 될 이라크 원정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볼리비아도 플레이오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알고 보면은 네. 후반전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 7위를 했는데 지금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왔고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사실 이번에 정말 초대형입니다. 오. 볼리비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뉴캘레도니아만 지금 확정을 했고요. 네. 아프리카 한 팀, 북중미 한 팀, 그리고 이라크와 UAE의 승자 한 팀이 나가서 이 중에 두 팀이 두 팀이요. 또 월드컵에 나갑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렇게 A 매치가 있을 때도 K리그 2 일정은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엔 K리그 경기가 모두 쉬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있었던 A매치 휴식 주간에 K리그 2는 계속 자신들의 일정을 치렀는데 이제는 한 경기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게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이라든가 K리그 1 일정과도 어느 정도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A매치 휴식기에는 K리그 2도 모두 쉬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K리그 2는 마지막 4위와 5위의 어떤 가리기 위한 승부가 중요해졌는데 그 승부는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다음 경기부터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머리는 계속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리그 1 파이널 B의 순위표를 좀 짚어보면 강등권 경쟁이 눈에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유청 기자가 다시 한번 좀 네. 네. 일단 7위 안양과 8위 광주가 승점 48점으로 같은데 이 두 팀은 모든 번뇌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네. 앞으로 두 경기에 모두 패하더라도 10위가 돼서 뭐 플레이오프 나가는 승강 플레이오프 나가는 일은 없어졌고요. 9위 울산이 승점 44점, 10위 수원FC가 승점 39점인데 이 두 팀이 지난 라운드에 붙었는데 울산이 승리하면서 울산은 이제 2연패만 하지 않는다면 네. 이제 10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 11위 제주와 12위 대구가 승점 3점 차인데 대구가 이기고 지난 라운드에 제주가 지면서 두 팀이 이제 3점 차이로 벌어졌고요. 예. 3점이 좁혀졌고 네. 다음 라운드에 맞붙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도
내가 가라 리그 K리그 2 이 경쟁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K리그 2의 순위표도 한번 짚어보면서 승격 경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리그 2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팀들의 기세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K리그 2는 1위 인천, 2위 수원에 이어서 3위 부천도 이제 순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위가 지금 K리그 2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기다리는 팀이 되거든요. 이 팀은 이제 단판 승부에서 K리그 2 4위, 5위 팀 간에서의 어떤 승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4위와 5위인데 이 자리를 놓고서 지금 전남 드래곤즈, 서울 이랜드, 성남 FC 세 팀이 네.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 2는 이제 A매치 휴식기를 마친 뒤에 최종 라운드 39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 이랜드는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전남은 충남 아산, 성남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합니다. 대진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산을 홈에서 상대하는 서울 이랜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올해 또 안산이 상당히 또 중요한 순간에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남과 성남도 이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마 마지막 경기에서는 총역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 K리그 2의 승격 경쟁 그리고 K리그 1의 강등 경쟁에 어떤 팀이 좀 살아남고 어떤 팀이 좀 눈물을 흘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팀이 2위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 네. 수원 삼성은 좀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K리그 2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한 FC 안양보다 이미 승점을 훨씬 더 많이 쌓은 팀이에요. 그런데도 네. 올해 K리그 2에서 인천에게 밀려서 지금 우승을 아하. 못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수원의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가 아직도 누가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뭐 수원 FC가 될지 제주가 될지 혹은 대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변성환 감독은 상대도 기세가 가장 무섭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대구보다는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만나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 살짝 오늘 예. 띄우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아, 네. 유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한데 저는 일단 그 37라운드 K리그 1 기준으로 즐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주와 대구 경기는 올 시즌의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경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사실 대구는 지난 경기에 에이스인 세징야와 뭐 중앙 수비수 카이오 이런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했고 0대 0으로 비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강등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려서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경기를 지고 있긴 하지만 또 경기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이 만나서 벌이는 것이 올 시즌 K리그 1의 히로에라고 모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만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스포츠.